안녕하세요. 전 참교육 학부모의 동북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현화라고 합니다. 저는 도봉 1동에 살고 있는 김희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봉 1동에서 지역활동하고 있는 김영애입니다. 예, 초록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도봉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16 약속지킴이 도봉모임 서영경입니다. 제일 4월이면 아름다운 창동에 살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구 창사동에 사는 김홍석입니다. 기억하죠. 저는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날 오전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종로로 당산시장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학부모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그 대기실에서 TV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 수업 들어갔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컴퓨터 화면으로 세월호가 뒤집혀진 모습을 보게 되죠.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화면에 잡힐 정도면은 금방 구조가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요. 처음에는 솔직히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래? 사고가 났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구하겠지. 전원 구조 이렇게 저는 처음 볼 때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전원 구조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전원 구조가 됐다고 했는데 구조가 안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시 그 오보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에는 출장도 못 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하고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게 계속 나오면서 그냥 하루 종일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TV만 보고 있으면서 왜 구하지 못하는지 계속 오보였다. 그래서 모두 구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갑자기 누가 망치로 뒷머리를 딱 치는 그냥 벙찌는 그런 모습이었죠. 왜 그랬지? 왜 그러지? 왜 안 구하지? 왜 안 구했지? 왜 못 구하지? 이제 거의 배가 다 기울었고 배에서 이제 조금밖에 안 보이다가 거의 이제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지? 막 저는 그 생각부터 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큰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응을 하고 있겠지. 대응을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구했다는 이런 뉴스가 없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막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이 안 들리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너무 이제는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절망감이 들어서 아니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런 절망감이 엄청 많이 들었고 21세기에서 저 바다 한가운데라고는 하지만 많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왜 구하지 못했을까라는 너무 화가 났죠. 그러니까 빨리 안 구한 것도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왜 신속한 조치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은폐하려고만 했을까? 뭐지? 왜 그럴까? 처음에는 정부가 잘 못 구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밝혀지는 사실들이 정부가 이게 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나중에는 이게 또 뭐를 덮으려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월호가 마지막에 정말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엔 이게 또 다른 학살이다라는 판단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선장 있잖아요. 선장이 반바지 차림으로 본인만 살겠다고 그 나왔던 구조함에 탔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정말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태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목포가 아니라 거의 그게 바다가 아니었더라면 직접 가서 내가 구해 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곳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젠 우리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나는 그 세월호 가족들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당시에 선장이나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을 했고 가만히 있었던 학생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라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는 거고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그 피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선은 그 가족들의 아픔이 제일 크게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고 엄마니까 그 아이들을 잃은 가족의 아픔이나 슬픔들이 가장 크게 이제 마음에 이제 와닿고 분노했죠.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였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이제 제 마음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죠. 저녁에 퇴근 시간에 거기에 저녁 7시였던 것 같고요. 그때도 되게 추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거기에서 시민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기업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추모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런 자리 이제 몇 번 갔었던 적이 있고요. 저는 이제 상당히 일찍 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광화문 광장이나 여기를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막 이제 팽목을 출발을 해서 국회나 이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KBS를 들러서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청운동 청운동 주민센터를 갔었을 때 부모들을 가장 가까이서 뵀었던 기억인데요. 뭐라 그럴까 그냥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절규 그거 외에는 뭐 어떠한 뭐 조직이 돼서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외치는 절규 외에는
특별한 게 보이질 않아서 그 부모님들한테 그때 당시만 해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뭐라도 정말 보탬이 되고 싶다. 저분들한테 뭔가 힘이라도 드리고 싶다. 무엇으로 힘을 드릴 수 있을까?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당시에 가장 그런 뭐랄까 그랬고 보통 일이 아니었고 누구나 함께 해야 되는 문제였고 해서 당연히 함께 해야겠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한 3주기 지나서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신부님이 와서 거기서 추모 그 미사를 한다 이런 거를 본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내가 저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한 3주기까지는 저도 그냥 크게 이런 도봉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주기인지 4주기인지 사실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진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차막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일을 처음부터 아주 크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단체에서 아예 그 회의 때 그거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요. 한 일주일 됐나? 그때쯤부터 저희는 이제 창동역에서 서명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기라면 계기. 저희가 그 광우병 때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중앙싸움에서 지역싸움으로 옮겨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을 하면서 내지는 농성을 하면서 하다가 이거를 그 광우병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역에 있는 우리 도봉 주민들도 함께 알아가고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깃발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 저도 도봉구에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깃발 옆으로 가게 됐고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광우병 문제가 걱정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호 문제로 걱정을 하게 됐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가족분들하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족분들 저희 도봉에 오셔서 저희 같이 체육대회 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안산으로 소풍 갔던 거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과 그렇게 계속 접촉을 가지면서 조금은 좀 편안해지고 조금은 마음을 더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같이 안산으로 소풍도 가고 이제 뭐 물망초도 심으러 가고 그랬던 것들이 그 시청 광장에서 같이 이 4.16 우리 도봉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던 거. 그때가 5주기였나? 5주기 때 저희가 그 세월호 그 도봉 지킴이에서 이제 4.16 추모의 달 하면서 그 저희 안전사회 건설 거기까지 저희가 이슈가 나가가지고 포럼까지 저희가 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고요. 저희가 그 참사 일어나던 해에 이제 특조위를 만들면서 실제 그 특조위 관련된 법안들을 해석들을 좀 들으려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도봉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해주셨던 김순교 변호사님을 통해서 지금 저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너른마루에서 그거를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차웅 엄마랑 수연 엄마 두 분이 오셨었는데, 이제 범 관련된 해설이 끝나고 이 두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얘기를 몇 마디 못 나눈 상태에서 그저 그 엄마 두 분, 그리고 거기 모였던 우리 도봉 구민들 전부 그냥 울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뭐 기억에 남는 행사는 글쎄요. 제가 그냥 워낙 무뎌가지고 그냥 이게 내 일상이니까 내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고, 실제로 제가 많은 생각을 가졌던 건 금요 실천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나에게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저런 분들을 보면서 저런 분들을 좀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사실 그 박근혜 퇴진운동을 하면서 촛불 집회에 매주 나가면서 거기에서 들었던 그 세월호 가족분들의 그런 연설이나 얘기들을 들었을 때 되게 아팠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되고 당선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선된 첫날 첫 번째 행보가 광화문 광장에 왔던 거였거든요. 이제는 되겠구나. 이제는 진상규명 되겠구나. 박근혜 때는 이제 원래 조금 그랬잖아요. 좀 나쁜 정권? 약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핵도 시켰고. 지금의 사실은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세월호에 대한 것들을 진상규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은 채 거의 지금 4년이 끝나가고 있죠. 지금 정부가.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또 주위 사람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까지 세월호를 하고 있냐, 다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든 국민이 그랬지만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죠.
그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라는 쪽으로 점점 굳히게 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한다라면은 박근혜 정부는 구하지 않았다 한다라면 현 정부는 그 당시 세월호 선장이나 직원처럼 가만히 있으라. 모든 문제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뭐 특조위, 지금의 사치암위의 일기 모습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정말로 교모하게 마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해결한 마냥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그 실제 선출 권력인 사람이 선출 권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 박근혜 정부의 정확한 주적보다 더 나쁜 인상으로 지금 점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주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벌써 7주기를 맞았고 지금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그런 외침으로 지금 매주 청와대에서 청와대 앞에 신교사거리에서 경복궁역까지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지금은 그걸 외치고 있는데요. 작년 5월 초까지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움하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 단신농성도 해보고 청와대에서 철야농성도 해보고 노숙농성도 해보고 국정원장도 만나보고 해참 총장도 만나보고 다 만나본 상태에서 실제 실무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저는 그때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주 민중항쟁을 봐라. 그리고 그 전에 제주 민중항쟁을 봐라.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라고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싸움을 길게 보자.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거든요. 일단 이 정권 안에서는 어떤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큰 힘은 될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아니면 진상규명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끝까지 같이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요번 7주기 때는 좀 다급해지더라고요. 왠지 7주기? 좀 놀라면서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그냥 1년 이렇게 막 하면서 관성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관성적으로 그냥 의례껏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요번에 7주기 되면서 생각해 본 거는 세월호가 나한테는 뭐였지?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주기는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7주기 때, 6주기 때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7주기가 딱 들어서면서
되게 그 가족분들한테나 여기 도봉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4.16 도봉 모임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게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고 이걸 세월호를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하는 것들이 자꾸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게 기억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후에 먼 훗날에 역사 속에서 세월호가 어떻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될 것인가에 좀 맞춰서 같이 행동하고 뭔가를 실천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그러한 안전사회나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될 때까지 나는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게 그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기억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 도봉 가족들이 실천할 때 항상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최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긴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다시 촛불.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후렴구만 녹음할 거죠? 첫 번째 파트야. 1절? 1절이요? 예. 이거 못 쓰겠네요. 무슨 영상 찍느라고? 아니 가세요. 자 이제. 진작 얘기하시긴 했어. 근데 한복을 입고 왔을 텐데. 그랬어야지. 다시 촛불.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네, 저희 도봉 지역은 매년 3월 말이 되면 4월 한 달간 추모의 달을 선포를 하고 노란 일본 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출근길에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도봉구청에 있는 1층 안내 데스크나
창동역 1번 출구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 카페,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카페 너른마루, 그리고 도봉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상시적으로 리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가셔서 최소 4월 한 달간만은 리본에 좀 이쁘게 부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16 재단이나 4.16 연대에서 그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로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추모관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